10억 아파트 판 부부, 노후 준비에 뼈아픈 실패. 우리 주변에는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평생 간직하고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10억 원대 아파트를 가진 부부라면 그동안의 땀과 노력으로 쌓아 올린 자산이기에 얼마나 자랑스럽고 든든할지 쉽게 짐작이 가요. 그런데 그 아파트를 팔아 노후 자금을 마련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드디어 노후 준비가 탄탄하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희망이 결국 뼈아픈 실패로 끝나 버린 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준비와 노후 설계가 얼마나 복합적이고 조심스러워야 하는지 공감하며 살펴보려 합니다. 1. 노후 준비, 아파트 팔기만 하면 다 해결될까? 은퇴를 앞둔 많은 부부는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가장 큰 자산, 즉 내 집을 처분하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특히 10억 원대 아파트라면 팔고 나면 꽤 넉넉한 현금을 손에 쥐게 되니 누구나 이걸로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아파트를 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노후의 안정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노후는 예상보다 훨씬 길고 건강 문제나 갑작스러운 생활비 증가 같은 변수들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또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하는 세금, 거래 비용, 그리고 그 현금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아파트를 팔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2. 현실에서 만나는 노후의 벽, 3가지 사례로 본 뼈아픈 실패. 사례 1. 아파트 매각 후 생활비 급감, 건강 문제 겹친 부부. 김 씨 부부는 서울 강남에 10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이 집 팔면 노후 자금으로 충분하겠다는 판단 아래 집을 매도했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아파트 매매 비용과 세금으로 약 1억 원 가까이 빠져나가고 부동산 시장도 하락세를 타면서 재투자한 금융상품 수익률도 기대 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병원비 부담이 늘었고 결국 계획했던 노후 생활은 크게 흔들리고 말았죠. 이 사례는 아파트 팔아서 노후 준비 끝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 시 반드시 비상자금과 의료비 대비책을 따로 마련할 것을 조언합니다. 사례 2. 아파트 팔아 은퇴했지만 외로움과 무기력에 빠진 부부. 박 씨 부부는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아 전국의 작은 도시로 내려가 노후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와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해 남편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노후의 외로움과 심리적 문제는 생활비보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죠. 이 사례는 노후 준비가 단순히 돈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연결망 유지, 취미생활과 커뮤니티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례 3. 부동산 매각 후 투자 실패, 재기 어려워진 부부. 이 씨 부부는 10억 원 아파트를 팔고 그 돈을 주식과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초기에는 수익률이 좋았지만 이후 시장 변동성으로 큰 손실을 입었죠. 투자 경험이 부족했던 부부는 급하게 현금을 인출했고 결과적으로 노후 자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 사례는 현금 확보 후 운용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자금을 운용할 때 분산 투자, 전문가, 상담,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3. 전문가 인사이트 노후 준비의 핵심 원칙. 여기까지 3사례를 통해 단순히 10억 원대 아파트를 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후 생활비 현실적으로 산출하기. 많은 분들이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에는 건강관리비, 예상치 못한 지출 등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최소한 은퇴 전 수입의 7,080% 정도를 생활비로 잡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부동산 처분 시 세금 및 중개수수료도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하죠. 자산 배분과 리스크 관리. 아파트를 팔고 난 뒤 손에 쥔 현금을 어떻게 굴릴지가
노후 안정의 관건입니다. 은행 예금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 어렵고 주식 투자만으로는 리스크가 큽니다. 따라서 금융 전문가들은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의 적절한 배분과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추천합니다. 비상금과 의료비 마련.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성 비상자금을 따로 확보하고 의료비나 요양 비용에 대비한 별도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외에 추가 보험 가입이나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와 정신건강 챙기기. 돈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측면도 노후 준비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 동료나 일상이 사라지면서 외로움과 우울감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취미, 봉사활동, 지역 모임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4. 노후 준비, 공감하며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 노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한 시기입니다. 아파트라는 큰 자산을 팔고 노후 자금을 마련한 부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갈등, 경제적 부담, 그리고 관계의 변화까지 모두가 공감해야 할 문제들이죠. 한편으로는 내 집 마련에 너무 집착하다가 오히려 자산 유동성 문제나 삶의 질 저하를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내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생활의 공간이라는 관점과 다양한 노후 자산 관리 방법을 함께 고려하라고 조언합니다. 5. 마치며 아파트를 팔아 노후 자금을 마련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내 삶과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입니다. 김씨, 박씨, 이씨 부부의 사례는 그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노후 준비는 누구나 어렵고 복잡한 문제지만 그렇기에 함께 공감하고 지혜를 모으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내일의 삶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으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한 10억 아파트 판 부부의 뼈아픈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가 시각에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노후 준비법을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특히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와 숫자, 팁까지 친근한 말투로 자세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내 집이란 자산을 팔고 난 다음의 현금은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가 진짜 중요하죠. 아파트 팔아서 10억 원을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돈이 노후 2030년을 버텨야 하니까 아무렇게나 써선 안 돼요. 그런데 현실은 몇 년 안에 돈이 바닥났다는 후회담이 너무 많아요. 1. 노후 생활비, 현실적 계산이 먼저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적정 생활비를 은퇴 전 월 수입의 7,080% 수준으로 봅니다. 만약 월 500만 원 받던 직장인이 은퇴했다면 월 최소 350만 400만 원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평균치라는 겁니다. 특히 건강 문제, 예상치 못한 지출,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이보다 넉넉히 잡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10억 원을 20년간 쓴다고 하면 단순 나누기만 해도 연 5천만 원, 월 약 420만 원을 써야 하죠. 그런데 세금이나 부동산 매각 비용으로 약 1억 원 정도 빠져나간다고 치면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9억 원 남짓이 됩니다. 그러면 월 생활비가 조금 줄어들고 금융 수익률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니 더 꼼꼼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죠. 2. 세금과 거래 비용 무시하지 말자. 아파트를 팔 때 빠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 인지세 등 총합하면 510%까지 될 수 있어요. 10억 원 아파트라면 적어도 5천만 1억 원은 거래 비용으로 나간다는 거죠. 이런 비용을 모르고 10억 원이 내 손에 쥐어진 돈이라고 착각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봅니다. 특히 양도세는 보유 기간과 과세 대상에 따라 달라지니까 꼭 전문가와 상담 후 매매 계획을 세워야 해요. 3. 자산 배분, 안정과 수익의 균형 맞추기. 아파트 팔고 현금을 확보했으면 이제 그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는 것보단 잘 굴려야 해요. 하지만 무턱대고 위험 자산에 몰빵하는 것도 문제죠.
최근 금융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 자산 배분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중 50%는 안정적인 예금이나 채권에 넣고 30%는 배당주나 우량 펀드에, 나머지 20%는 조금 모험적인 성장형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시기예요. 이렇게 하면 급격한 시장 변동에도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4. 비상금은 반드시 따로 떼놓자. 노후 생활비와 별도로 12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현금성 자산은 꼭 따로 확보해야 해요. 아무리 잘 계획해도 건강 문제, 집 수리, 갑작스러운 가족 문제 등 비상 상황은 언제든지 올 수 있거든요. 이걸 무시하고 투자에만 집중했다가 급할 때 돈이 묶여 큰 손실을 보는 분들이 많아요. 따라서 비상금은 바로 인출 가능한 예금이나 적금에 넣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5. 의료비와 보험 절대 소홀히 하지 말자.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이 훌륭해도 노후에는 본인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고령일수록 요양병원, 간병, 약값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빠르게 늘어나요. 그래서 노후 자금 계획에는 의료 비용까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의료비는 평균 약 400만 6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비해 별도의 의료보험이나 장기 요양보험 가입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6. 사회적 관계와 정신건강관리, 돈으로도 못 바꾼다. 아파트를 팔고 지방이나 작은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 경제적 여유는 생겼지만 외로움과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노후의 행복은 결국 돈뿐 아니라 인간관계, 정서적 안정에서 온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역 커뮤니티 활동, 취미생활, 봉사 참여 등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취미를 통해 친구를 사귀고 활력을 얻은 분들의 사례가 무척 많거든요. 7. 구체적인 팁과 주의사항. 매각 시기 신중히 결정하자.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클 때 급매하는 것은 손해볼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와 시장 상황을 꼭 체크하세요. 양도세 절세 방법 알아두기. 보유 기간이 길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투자 전에 재무 상담 받기. 금융상품과 투자, 포트폴리오는 전문가,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게 실패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비상금은 손대지 말자. 투자 손실이 나더라도 비상금은 꼭 따로 확보해 두세요. 의료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미리 준비. 노후 건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보험 가입은 일찍 할수록 유리합니다. 사회활동 꾸준히 유지. 노후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감을 위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세요. 8.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10억 아파트 판 부부 사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노후 준비의 구체적인 원칙과 팁을 살펴봤어요. 노후 자금은 단순히 큰 돈을 갖고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명한 관리, 꼼꼼한 계획, 그리고 마음까지 챙기는 전인적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모두 겪어야 할 과정이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면서 준비해 나가는 게 중요하죠.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같이 차근차근 해나가요.